검은 깃발이 다시 올라갔다. 죽었다던 군대가 돌아오고 사라졌던 형제가 칼을 들었다. 그리고 천하를 노리는 또 하나의 세력까지 등장한다. 지금 세계의 전쟁이 하나로 충돌한다. 검은 깃발 다시 흔들리다. 본 영상은 역사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창작 이야기이며 실제 인물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투 장면과 긴장감 있는 연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멈춘 밤이었다. 산맥 위로 달빛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들판은 죽은 듯 고요했다. 그 고요를 찍고 검은 깃발 하나가 천천히 흔들렸다. 10년 전 이미 사라졌다고 알려진 깃발. 왕조를 2번 무너뜨리고 천하를 피로 물들였던 군대의 상징.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검은 깃발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은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이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봉화를 올리던 병사는 손을 떨고 있었다. 저건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의 깃발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산등성이 위로 검은 그림자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군대. 갑옷은 빛을 죽였고 말의 발굽에는 천이 묶여 있었다. 소리 없는 군대. 죽음을 끌고 오는 군대. 그 선두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검은 갑옷, 바람에 흔들리는 긴 망토, 얼굴 절반을 가린 철가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병사들은 그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의 이름은 이미 전설이 되어 있었다. 10년 전 마지막 전투에서 죽었다고 알려진 장수. 검은 군대의 지휘관. 패배한 왕조의 마지막 칼날. 그러나 지금 그는 살아있었다. 사내는 산 아래 평원을 내려다보았다. 멀리 성벽이 보였다. 황실의 군대가 주둔한 북방 요새. 그곳은 천하의 관문이었다. 그 성이 무너지면 중앙은 무방비가 된다. 불을 켜라. 짧은 명령이 떨어졌다. 순간 검은 군대 뒤편에서 수백 개의 횃불이 동시에 켜졌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병력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수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다. 사라진 줄 알았던 군대가 오히려 더 커져 돌아온 것이다. 병사들의 눈빛은 이미 결의로 굳어 있었다. 패배한 자들의 군대가 아니었다. 폭수를 위해 살아남은 군대였다. 사내는 천천히 검을 뽑았다. 달빛이 칼날 위로 흐르며 붉게 번졌다. 마치 피가 이미 묻어있는 듯했다. 오늘 밤. 그는 낮게 말했다. 천하는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이다. 검은 깃발이 높이 들어 올려졌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깃발이 크게 펄럭였다. 그 순간 산 아래 요새에서도 북소리가 울렸다. 적이 눈치챈 것이다. 성벽 위로 화살이 준비되고 횃불이 연달아 켜졌다. 전투의 불씨가 번져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검은 군대는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 침묵은 전장의 함성보다 더 두려웠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10년 전 무너진 그날의 기억. 불타던 성. 쓰러지던 동료들. 피로 젖은 깃발.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검을 앞으로 내렸다. 진군이 시작됐다. 검은 물결이 산을 타고 흘러내렸다. 요새의 불빛과 충돌하기 직전 전쟁의 밤이 완전히 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전쟁이 단순한 폭수가 아니라는 것을. 검은 깃발이 향하는 곳은 단 하나의 성이 아니었다. 천하 전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미 오래전 죽었다고 알려진 또 하나의 이름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 이름이 드러나는 순간 천하는 다시 뒤집히게 된다. 검은 깃발은 이제 막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검은 군대가 산을 내려오는 동안 북방 요새의 성문 위에서는 긴장한 기운이 번져가고 있었다. 파수병은 눈을 의심하며 다시 횃불을 들어 올렸다. 검은 깃발 맞습니다. 검은 군대입니다. 외침이 성벽을 따라 퍼졌다. 순식간에 병사들이 집결했고 장수들이 성로 위로 올라왔다. 북방 요새의 지휘관 강무령은 아무 말 없이 평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보다 의심이 먼저 떠올랐다. 사라진 군대가 돌아왔다고? 부관이 낮게 말했다. 10년 전 전멸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강무령은 고개를 저었다. 전멸한 군대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돌아왔다면 그건 다른 군대다. 성문 아래에서는 병사들이 급히 방패를 정렬하고 화살을 준비했다. 투석기가 끌려 올라오고 화살통이 쌓였다. 요새는 전쟁을 대비한 구조였다. 높은 성벽, 깊은 해자, 단단한 성문.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검은 군대는 멈추지 않았다.
천천히 평원을 가로지르며 접근하고 있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함성이 없었다. 전쟁폭도 울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움직임. 강무령의 눈이 좁아졌다. 저건 공격 준비가 아니다. 그 순간이었다. 요새 북쪽 숲에서 갑자기 불빛이 번쩍였다. 이어 연달아 화살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불화살이었다. 성벽 뒤쪽 창고 지붕에 불이 붙었다. 후방이다. 후방 공격이다. 병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성 안쪽에서 이미 전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강무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부에 숨어 있었다는 건가? 그때 성문 밖 평원에서 검은 군대가 멈췄다. 선두에 철가면 장수가 검을 들어 올렸다. 그것이 신호였다. 지금까지 침묵하던 군대가 동시에 움직였다. 방패가 앞으로 쏠리고 창이 낮게 기울어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함성이 터졌다. 산을 흔드는 듯한 울림. 10년의 침묵이 한 번에 터져 나왔다. 검은 군대가 돌격하기 시작했다. 투석기가 발사되었고 바위가 성벽을 향해 날아갔다. 화살이 빗발쳤다. 하지만 혼란은 이미 성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불길이 번지며 병력 일부가 후방으로 이동했고 성벽 방어선이 순간적으로 비어버렸다. 그 틈을 검은 군대가 파고들었다. 철가면 장수는 가장 앞에서 달리고 있었다. 화살이 그의 주변을 스쳐 지나갔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의 검이 위로 올라갔다. 순간 검은 깃발이 성문 앞까지 다가왔다. 공성 망치가 끌려 나왔다. 두꺼운 철판으로 덮인 거대한 통나무. 문을 부숴라. 짧은 명령이 떨어졌다. 쿵. 첫 충격이 성문을 울렸다. 성벽 위 병사들이 화살을 퍼부었다. 그러나 검은 군대는 물러서지 않았다. 쿵. 두 번째 충격. 문이 흔들렸다. 강무령은 이를 악물었다. 남은 병력 전부 성문 방어. 하지만 그 순간 성 안쪽에서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났다. 창고가 무너지며 연기가 치솟았다. 이미 내부는 무너지고 있었다. 강무령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전투는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공격이었다. 쿵. 세 번째 충격. 성문에 금이 갔다. 검은 군대의 함성이 더욱 커졌다. 철가면 장수의 눈이 빛났다. 그는 검을 낮게 내렸다. 오늘 밤. 그의 목소리는 전장 속에서도 또렷했다. 북방은 끝난다. 쿵. 성문이 갈라졌다. 나무 파편이 튀고 철제고리가 끊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성문이 무너졌다. 검은 물결이 성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병사들이 밀려 쓰러지고 전투가 뒤엉켰다. 강무령은 칼을 뽑았다. 그의 눈앞으로 철가면 장수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두 장수가 처음으로 마주했다. 잠깐의 침묵. 강무령이 낮게 말했다. 넌 죽었어야 했다. 철가면 장수가 대답했다. 그래서 돌아왔다. 두 검이 동시에 움직였다. 충돌의 불꽃이 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성 안쪽 높은 누각에서 또 하나의 깃발이 올라갔다. 검은 깃발이 아니었다. 붉은 바탕 위에 금빛 문양. 황실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것을 들고 있는 자는 황실 군대가 아니었다. 검은 군대 병사였다. 철가면 장수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 깃발은 그가 예상하지 못한 신호였다. 누군가가 이미 이 성 안에서 다른 움직임을 시작한 것이다. 전장은 단순한 공성전이 아니었다. 또 다른 세력이 이 전쟁에 개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붉은 깃발은 검은 군대마저 노리고 있었다. 전쟁은 이제 셋의 싸움이 되려 하고 있었다. 불길이 번지는 성 안에서 세 개의 깃발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검은 깃발, 붉은 황실 깃발, 그리고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또 하나의 세력. 철가면 장수는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붉은 깃발이 올라간 누각. 그 위치는 성 중앙 지휘대였다. 누군가가 이미 그곳을 점령했다는 뜻이었다. 강무령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검이 낮게 파고들었다. 금속이 갈리는 소리가 울렸다. 철가면 장수가 뒤로 물러섰다. 강무령이 말했다. 내 군대가 배신당한 것 같군. 철가면 장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검을 비틀어 강무령의 공격을 흘려냈다. 두 장수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졌다. 주변 병사들이 다가가지 못할 만큼 치열한 결투였다. 하지만 전장의 중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성 중앙 누각 위. 붉은 깃발 아래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은빛 갑옷. 긴 창. 조용한 눈빛.
그는 전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다. 그의 주변에는 정예 병사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그들은 검은 군대의 복장을 입고 있었지만 움직임이 달랐다. 더 정교했고 더 침착했다. 한 병사가 물었다. 지금 공격합니까?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검은 군대와 황실군이 서로를 소모하도록 두어라. 그는 창을 들어 올렸다. 우리는 마지막에 움직인다. 누각 아래에서 전투가 확대되고 있었다. 검은 군대는 성 안으로 깊이 밀고 들어갔고 황실군은 후퇴하며 방어선을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서 정체불명의 병사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나 검은 군대를 공격했다가 다른 쪽에서는 황실군을 습격했다. 혼란이 퍼지기 시작했다. 아군이 아니다. 정체불명 병력이다. 외침이 이어졌다. 철가면 장수는 전투 중에도 그 움직임을 느끼고 있었다. 그의 눈이 누각을 향했다. 붉은 깃발. 그 아래 서 있는 사내. 그 순간 철가면 장수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강무령이 놓치지 않았다. 검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튀었다. 그러나 철가면 장수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강하게 밀어붙였다. 검과 검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강무령이 물었다. 아는 얼굴인가? 철가면 장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살아있었군. 강무령이 눈을 좁혔다. 누구지? 철가면 장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전장을 향해 외쳤다. 중앙 누각을 점령하라. 검은 군대 일부가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미 늦고 있었다. 누각 위 사내가 손을 내렸다. 순간 주변 건물 지붕에서 병사들이 쏟아져 내렸다. 숨겨져 있던 병력. 그들은 검은 군대를 포위했다. 화살이 동시에 발사됐다. 검은 군대가 무너졌다. 누각 위 사내가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계단을 따라 불길 속을 걸어 내려왔다. 그는 철가면 장수를 향해 걸어왔다. 강무령은 그 움직임을 보고 뒤로 물러섰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낀 것이다. 세 장수가 같은 공간에 모였다. 불길 사이에서 서로를 마주봤다. 철가면 장수가 낮게 말했다. 넌 죽었어야 했다. 사내가 미소를 지었다. 그 말 전에 들은 적 있다. 그는 창을 돌렸다. 불빛이 날 위에서 반사됐다. 형님. 그 한마디가 전장을 얼어붙게 했다. 철가면 장수의 손이 멈췄다. 강무령이 놀라 눈을 떴다. 형제라고? 철가면 장수의 숨이 무거워졌다. 10년 전. 마지막 전투에서 함께 사라졌던 인물. 죽은 줄 알았던 동생. 그가 지금 눈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깃발은 붉었다. 황실의 색. 동생이 말했다. 난 기다렸다. 형이 돌아오기를. 철가면 장수가 낮게 말했다. 그래서 배신했나? 동생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는 창을 들어 올렸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의 뒤에서 병사들이 전진했다. 검은 군대와 황실군을 동시에 압박했다. 전장이 다시 뒤집히기 시작했다. 동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천하는 하나의 깃발 아래 있어야 한다. 그게 우리의 꿈이었잖아. 철가면 장수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의 검은 다시 올라갔다. 형제의 검과 창이 서로를 향해 겨눠졌다. 10년 만의 재회는 전장의 한가운데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싸움이 끝나는 순간 북방의 운명도 함께 결정된다. 불길 사이에서 형제의 무기가 마주섰다. 검과 창이 서로를 겨누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주변 전장은 계속 요동치고 있었다. 검은 군대는 포위당했고 황실군은 방향을 잃었다. 그리고 붉은 깃발 아래 병사들은 점점 전장을 장악하고 있었다.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 아직 늦지 않았다. 철가면 장수의 눈이 좁아졌다. 무슨 뜻이지? 동생이 천천히 말했다. 검은 군대도 황실도 버려라. 우리가 천하를 가져가자. 강무령이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을 터뜨렸다. 둘이서 천하를 나누겠다는 건가? 동생이 고개를 저었다. 나누지 않는다. 그의 시선이 형을 향했다. 형이 앞에 서고 내가 뒤를 받친다. 철가면 장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10년 전. 두 형제가 마지막으로 나눴던 약속. 천하를 뒤집고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꿈. 그러나 그날 형은 패배했고 동생은 사라졌다. 철가면 장수가 낮게 말했다. 넌 황실의 깃발을 들었다. 동생이 웃었다. 깃발은 도구일 뿐이다. 그는 창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황실을 무너뜨리려면 황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강무령의 눈이 번뜩였다. 잠입한 건가?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나는 10년 동안 황실 군대 안에서 병력을 만들었다. 그의 뒤 병사들이 움직였다. 훈련된 움직임. 정예 군대였다. 형이 돌아오면 함께 끝내려고 했다. 철가면 장수는 침묵했다. 불길이 갑옷 위에서 흔들렸다. 동생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형, 선택해라. 우리가 함께 천하를 잡을지. 창이 낮아졌다. 아니면 여기서 끝낼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 순간 강무령이 움직였다. 그의 검이 동생을 향해 번개처럼 파고들었다. 동생이 창으로 막았다. 강한 충돌음이 울렸다. 강무령이 말했다. 둘이 합쳐지는 건 절대 안 된다. 그는 밀어붙였다. 천하는 혼란 속에서도 질서를 필요로 한다. 동생이 밀려났지만 곧 균형을 되찾았다. 질서? 그가 웃었다. 황실이 말하는 질서인가? 강무령이 대답했다. 백성이 살아남는 질서다. 새 장수가 다시 충돌했다. 검과 창이 엇갈리고 불꽃이 튀었다. 주변 병사들도 멈춰 서서 그 싸움을 지켜봤다. 철가면 장수는 두 사람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강무령은 정면에서 밀어붙이는 스타일. 동생은 빈틈을 노리는 창술. 그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검이 움직였다. 강무령의 검을 위로 흘리고 동생의 창을 아래로 눌렀다. 두 장수의 균형이 동시에 무너졌다. 철가면 장수가 낮게 말했다. 천하는. 그의 검이 번쩍였다. 힘으로 정해진다. 강무령이 이를 악물었다. 동생의 눈이 빛났다. 세 번째 충돌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훨씬 거칠었다. 강무령이 뒤로 물러나며 외쳤다. 성 북문을 닫아라. 황실군 일부가 움직였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성 북쪽에서 또 다른 북소리가 울렸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돌아갔다. 성 박평원.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불빛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 새로운 군대였다. 강무령의 얼굴이 굳었다. 동생의 눈도 흔들렸다. 철가면 장수가 중얼거렸다. 이건 예정에 없었다. 불빛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새로운 깃발이 올라왔다. 검은 것도 붉은 것도 아니었다. 흰 바탕 위에 검은 문양. 낯선 군대였다. 성안 전투가 멈췄다. 모두가 그 군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무령이 낮게 말했다. 이 전쟁 누가 시작한 거지? 동생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우리가 아니군. 철가면 장수의 눈이 어두워졌다. 새로운 군대는 이미 포위 진영을 만들고 있었다. 성 밖에서 그리고 성 안에서. 누군가가 이 전투를 전부 계산하고 있었다. 새 장수는 동시에 깨달았다. 이 싸움은 그들 셋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그리고 흰 깃발이 완전히 올라갔다. 그 아래 한 노인이 서 있었다. 전장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그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흰 깃발 아래 서 있던 노인이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 순간 성 밖의 군대가 동시에 움직였다. 북소리도 함성도 없었다. 그저 질서 정연한 발걸음.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작전처럼. 군대는 완벽하게 포위 진영을 완성해갔다. 성 안에 있던 세 장수는 동시에 침묵했다. 강무령이 낮게 말했다. 이 병력 최소 3만이다. 동생이 이를 악물었다. 우릴 전부 묶어두려는 거다. 철가면 장수는 성 밖을 바라보았다. 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문양은 낯설지 않았다. 10년 전 마지막 전투에서 단 한 번 등장했던 깃발. 그리고 그날 이후 완전히 사라진 세력. 철가면 장수가 중얼거렸다. 검은 연맹. 강무령의 눈이 커졌다. 전설이라고 들었다. 동생이 낮게 말했다. 아니다. 실존했다. 흰 깃발 군대가 성문을 향해 접근했다. 이미 열린 성문을 통해 병력이 밀려 들어왔다. 전장은 다시 긴장으로 굳어졌다. 노인이 천천히 성 안으로 들어왔다. 병사들이 길을 열었다. 그는 새 장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랜만이구나. 철가면 장수의 눈이 좁아졌다. 당신이었나? 노인이 미소 지었다. 10년 전 널 죽이지 않은 걸 후회했다. 강무령이 검을 들었다. 누구냐? 노인이 답했다. 이 전쟁을 시작한 자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노인이 말을 이었다. 검은 군대, 황실군, 그리고 너희 형제. 모두 내가 기다린 조각들이다. 동생이 분노했다.
우릴 이용했다는 건가?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천하가 움직이니까. 그는 손을 들어 올렸다. 흰 깃발 군대가 성 안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했다. 검은 군대는 포위됐고 황실군은 무너졌으며 동생의 병력도 고립됐다. 노인이 말했다. 천하는 오래 묶여 있었다. 이제 다시 섞어야 한다. 강무령이 돌진했다. 검이 노인을 향해 떨어졌다. 그러나 그 순간 창이 막아섰다. 동생이었다. 강무령이 외쳤다. 왜 막는 거지? 동생이 낮게 말했다. 지금 싸우면 끝난다. 철가면 장수가 앞으로 나섰다. 우릴 모두 죽일 생각인가?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그는 새 장수를 번갈아 봤다. 살려둘 거다. 그래야 다음 전쟁이 재밌어지니까. 그 말과 동시에 성 밖에서 또 다른 함성이 울렸다. 모두가 돌아봤다. 멀리 산등성 위.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전령이 뛰어왔다. 보고. 남쪽 성체가 함락됐습니다. 강무령의 얼굴이 굳었다. 말도 안 된다 하루거리다. 노인이 웃었다. 이미 시작됐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섰다. 북방은 오늘 끝난다. 그리고 내일. 그의 시선이 새 장수를 향했다. 천하가 흔들린다. 흰 깃발 군대가 동시에 물러나기 시작했다. 포위망이 열렸다. 그러나 그것은 퇴각이 아니었다. 그들은 새로운 진영을 만들고 있었다. 성 전체를 점령하기 위한 준비였다. 철가면 장수가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있으면 전부 끝난다. 동생이 고개를 끄덕였다. 강무령도 검을 들었다. 새 장수의 시선이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했다. 흰 깃발. 노인이 성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 철가면 장수가 말했다. 이번만이다. 동생이 답했다. 동의한다. 강무령이 짧게 말했다. 살아남은 뒤에 싸우자. 새 장수가 동시에 움직였다. 전장이 다시 폭발했다. 검은 군대, 황실군, 붉은 병력. 새 세력이 하나가 되어 흰 깃발 군대를 향해 돌진했다. 불길 속에서 네 번째 전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 순간 성 위에 다시 검은 깃발이 올라갔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다. 검은 깃발이 크게 흔들렸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진짜 시작되고 있었다.